안녕하세요. 풀스택 개발자를 위한 코딩 기차입니다. 그래픽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GUI라고 부르고 텍스트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TUI라고 부릅니다. TUI의 실행 환경은 보통 터미널이므로 명령어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일컫는 CLI와 구분 없이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통념상 CLI와 TUI를 구분 없이 사용하겠습니다. 우분투의 기본 터미널 에뮬레이터는 그놈 터미널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메뉴의 터미널로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단축키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Ctrl Alt T를 누르면 바로 실행됩니다. 그놈 터미널은 모던하고 심플한 UI를 제공합니다. 특히 탭으로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축키로도 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놈 터미널로도 불편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좀 더 모던하고 직관적인 터미널 에뮬레이터를 원한다면 틸릭스를 추천합니다. GTK3 타일링 터미널 에뮬레이터입니다. 그러나 그놈 47부터 그놈 콘솔을 위한 터미널을 틱시스로 대체하였고 우분투도 26.04 LTS 버전부터 기본 터미널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틱시스는 타일링 기능은 없지만 틸릭스보다 더 모던하고 직관적이라서 앞으로는 굳이 틸릭스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틱시스가 기본 터미널이 아니므로 틸릭스를 APT로 설치하겠습니다. 틸릭스는 GUI 환경에서 물리적으로 화면을 분할할 수 있고 마우스 등을 통한 제어 등도 용이합니다. 우분투의 기본 터미널을 틸릭스로 바꾸겠습니다. X터미널 에뮬레이터를 틸릭스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제 Ctrl Alt T를 누르면 그놈 터미널이 아니라 틸릭스가 실행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GUI 애플리케이션에서 터미널의 실행은 X터미널 에뮬레이터를 실행하므로 X터미널 에뮬레이터로 설정된 틸릭스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그러나 일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그놈 터미널로 설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틸러스 파일 관리자는 그놈 터미널로 박혀 있어서 X터미널 에뮬레이터 혹은 틸릭스로 변경해도 무시됩니다. 틸릭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노틸러스의 컨텍스트 메뉴에 여기서 틸릭스 열기 메뉴를 추가해줍니다. 이제 틸릭스의 실행은 간단히 Ctrl Alt T를 눌러도 됩니다. 그런데 설정 이슈가 감지되었다는 알림이 뜹니다. 틸릭스는 VTE로 불리는 GTK3 위젯을 사용하는데 VTE 컨피규레이션을 위한 VTE.sh 파일이 실행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틸릭스의 환경 설정에서 로그인 쉘로 명령어를 실행하게 설정해도 되지만 .brc 파일의 설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빔 편집기로 텍스트 파일을 열 때 플러스 옵션을 주면 텍스트 문서의 제일 마지막 라인으로 포커스를 이동해서 열 수 있습니다. 빔 편집기는 일반 모드에서 시작합니다. 편집 모드로 진입하는 키를 눌러야 하는데 알파벳 O를 누르면 커서가 있는 라인 바로 아래에 빈줄이 생기면서 입력 모드로 전환됩니다. 틸릭스 아이디가 있거나 VTE 버전이 있을 경우 VTE 2.91.sh 파일을 실행하게 설정하겠습니다. 우분투의 경우 /etc/profile.d 디렉토리에 VTE.sh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VTE 2.91.sh 파일을 직접 적용하거나 VTE.sh로 심볼릭 링크를 걸어주고 VTE.sh 파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파일 수정이 끝났다면 다시 일반 모드로 돌아와야 문서를 저장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ESC를 누르면 일반 모드로 전환됩니다. 콜론을 누르면 명령 모드로 바뀝니다. WQ를 누르면 저장하고 종료됩니다. CLI 환경의 텍스트 편집기로 빔 편집기가 많이 사용되고 저도 빔 편집기를 선호합니다. 빔 편집기에 익숙하면 이보다 좋은 편집기가 없지만 처음 사용한다면 어렵게 느낄 수 있으므로 그때그때 기본적인 빔 편집기에 대한 사용법을 익힐 수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우분투에 기본으로 설치된 빔 편집기는 빔 티니 편집기로서 컬러 신텍스를 지원 안 할 뿐만 아니라 입력 모드에서는 방향키도 사용할 수 없고 사용자 정의 명령어도 사용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제한된 기능만 사용 가능합니다. 뒤에서 빔 GTK3 편집기를 설치하기로 하고 우선 틸릭스에 대한 설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분투의 그놈 터미널에 적용된 야로 컬러 스킴을 선호하는데 틸릭스에서는 최신 야로 스킴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제 사이트에 올려놓은 야로 22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겠습니다. 틸릭스 환경 설정 시 적용하겠습니다. 야로 22 컬러 스킴은 우분투 22.04 버전에 적용된 그놈 터미널 컬러 스킴을 틸릭스에 맞게 만든 것인데 우분투 24.04도 22.04와 동일한 컬러 스킴을 사용 중입니다. 틸릭스는 직관적이라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법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설정의 반영을 바로 확인하기 위해 틸릭스 화면을 가리는 설정창을 옆으로 옮겨 놓고 설정하겠습니다. 틸릭스를 이동하기 위해 타이틀바를 잡고 끌려다 실수로 클릭하면 제목 편집 상태가 됩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해야 편집이 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터미널 제목이 두꺼워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금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틸릭스의 터미널 테마는 시스템 설정을 따르는데 시스템 설정과 무관하게 어둡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세션 이름은 app 네임과 세션 네임으로 되어 있는데 app 네임은 애플리케이션 이름으로서 틸릭스 글자만 더 붙는 것이라서 글자만 길어지므로 제거하겠습니다. 화면을 분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터미널 제목이 보이지 않게 설정하겠습니다. 틸릭스는 스크롤바를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버퍼 영역 위에 마우스가 올려지면 보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스크롤바를 원하면 오버레이 스크롤바의 사용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틸릭스의 단축키를 개인 환경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터미널을 추가하는 단축키는 Ctrl Alt D이지만 우분투에서는 열려있는 창들을 다 숨기는 단축키로 사용되고 있어 충돌납니다. Ctrl Alt B로 변경하겠습니다. 세션 이름 변경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Shift Alt R로 설정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분투에 적용된 그놈 터미널의 컬러 스킴을 좋아하므로 앞서 다운로드받은 야로 22 컬러 스킴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가로폭이 넓은 화면을 선호하므로 틸릭스 터미널의 크기에서 가로폭을 늘리겠습니다. 터미널 크기는 틸릭스를 새로 실행할 때 적용될 크기입니다. 틸릭스를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설정 이슈가 감지되었다는 알림이 뜨지 않습니다. 틸릭스의 UI도 익숙한 그놈 터미널처럼 바뀌었습니다. 빔 GTK3를 설치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분투에 설치된 빔 편집기는 빔 틴이라서 기능이 미비합니다. 빔 GTK3는 빔 편집기에서도 GUI의 시스템 클립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업데이트 얼터너티브즈에서 기본 편집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빔 GTK3가 기본 편집기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데이트 얼터너티브즈는 GUI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작업에 사용될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것인데 빔 편집기는 CLI에서 사용될 것이라서 설정이 무의미합니다. 셀렉트 에디터에서 빔 GTK3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기본값은 나노입니다. 빔 GTK3로 설정하겠습니다. 루트 계정의 작업에서도 빔 GTK3가 사용되게 sudo 명령어로도 설정하겠습니다. 느낌표는 바로 이전에 실행된 명령어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sudo와 함께 실행할 수 있습니다.
CLI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빔 편집기와 LS 명령어일 것이고, 이들만 파워풀하게 설정해도 CLI 환경이 쾌적해집니다. LS 명령어는 단순히 파일명만 나열해줍니다. LS 명령어 뒤에 AL 옵션을 주고 실행하면 자세한 정보가 같이 표시됩니다. LS 명령어 뒤에 AL 그리고 대문자 F 옵션이 추가된 명령어는 간단히 LL 명령어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문자 F 옵션을 파일 분류에 따라 파일명 뒤에 지시자를 더 표시해주는 옵션입니다. 디렉토리 뒤에는 슬러시, 실행 파일 뒤에는 애스터리스크, 소켓 뒤에는 이퀄, 링크 뒤에는 골뱅이 등의 지시자를 더 표시해주는데, 솔직히 요즘은 컬러 스킴을 지원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LS는 디렉토리와 파일을 구분하지 않고 이름 순서대로 출력해줘서 약간 어수선합니다. 우분투의 기본 셀은 배쉬입니다. 배쉬 셀에 대한 환경 설정은 .bashrc 파일을 편집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빔 편집기에서의 검색은 슬러시를 입력하고 검색어를 적어주면 됩니다. 빔 편집기는 기본적으로 일반 모드 상태입니다. 편집 모드로 진입해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대문자 A를 누르면 커서가 라인 맨 끝으로 이동하면서 바로 편집 모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문자 I를 누르면 커서가 라인 맨 앞으로 이동하면서 편집 모드로 진입합니다. 디렉토리가 먼저 보이게 설정하겠습니다. 일반 모드 상태에서 콜론을 누르고 WQ를 눌러 저장하고 종료하겠습니다. 터미널을 다시 실행해야 적용됩니다. LS에 AL 옵션을 주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디렉토리와 파일이 분리되어 좀 더 보기 좋아졌지만 파일 목록의 표시가 단조로운데 여기에 컬러, 아이콘 등이 추가된 LSD로 바꿔보겠습니다. 최신 버전 DB 파일의 다운로드 링크 주소를 복사하겠습니다. wget으로 LSD 설치 DB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LSD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파일을 삭제하겠습니다. ls 대신 LSD를 사용하면 됩니다. 파일 아이콘이 다 깨져 보입니다. 그리고 도로 디렉토리와 파일이 구분 없이 섞여 보입니다. LSD의 아이콘은 너드 폰츠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너드 폰츠의 설치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아이콘이 안 보이게 설정하겠습니다. 홈 디렉토리 밑에 .config 디렉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홈 디렉토리는 간단히 물결 표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nfig 디렉토리에 LSD 디렉토리를 생성하겠습니다. 생성된 디렉토리 밑에 config.yaml 파일이 설정 파일입니다. I를 누르면 입력 모드로 바뀝니다. 너드 폰츠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이콘은 우선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디렉토리가 파일보다 먼저 보이게 설정하겠습니다. ESC를 누르면 다시 일반 모드로 돌아옵니다. 소문자 지지를 누르면 문서의 첫 번째 라인으로 포커스가 이동됩니다. 대문자 G를 입력하면 맨 마지막 라인으로 포커스가 이동됩니다. 첫 번째 라인으로 포커스를 이동하겠습니다. 대문자 O를 누르면 커서가 있는 라인 바로 위에 빈줄이 생기면서 입력 모드로 바뀝니다. 저는 ISO 날짜 포맷을 선호합니다. 추가로 요일이 더 표시되게 설정하겠습니다.
ESC를 눌러 일반 모드로 변환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종료하겠습니다. 홈 디렉토리는 간단히 물결 표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CD 뒤에 물결 표시를 붙여 실행하면 되는데 CD만 실행해도 홈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LSD 뒤에 AL 옵션을 주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깨지던 아이콘이 사라졌습니다. 디렉토리가 먼저 보이고 날짜도 ISO 포맷이라서 좀 더 보기 좋아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CLI 환경을 위한 추천 애플리케이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CLI에서의 작업 환경을 좀 더 파워풀하게 설정해서 생산성을 높여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